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세. 떨어질 이유가 극히 드물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AI 기술주도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고 개별주의 흐름은 이후에 좀 자세히 짚을 거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구조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캐릭터만 보면은 좀 기분이 좋아져서 일단 오늘은 즐기고만 싶은 그런 사이드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7% 올랐는데요. 이러한 상승폭은 꽤 오랜만에 보시죠. 5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벳이 6% 이상 상승했고요. 알파벳의 거의 협력사, 최강의 친구, 이 브로드컴이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다른 기업들은 고꾸라질 때 알파벳, 구글은 견주했는데 제미나이 3.0 공개하면서 킬러 앱이다. 수익 창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겠네라는 이미지를 줬잖아요.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 이런 부분으로 생태계를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적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구글의 TPU 경쟁 심화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던 흐름들이 있었죠. 또 아마존이 AI 현경에 50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브로드컴의 고객사 단단한 구글 그리고 아마존에도 있잖아요. 에이지 반도체 기업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브로드컴의 어깨에 뽕이 좀 실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시장에서 8%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샌디스크도 같은 흐름에서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그게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처럼 비슷한 흐름이겠죠. DDR5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라는 부분인데 그거에 비해서 낸드는 덜하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 차트도 기분 좋게 반등하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이제 AI 투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AI 붙었다고 다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AI 투자에 따른 선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투자의 초점은 초기 하드웨어 구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다. 시선은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빠르게 포착하고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일정 부분 더 진일보하면서 엔비디아의 H200 대중 수출 허용 논의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구글 때문에 흔들릴 뻔하다가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상쇄했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또 변수가 됐다라는 흐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머니코드 콘텐츠를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텐데 어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결론적으로 일단 상승의 요인들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할 요소는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유의사항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어제 CTA 펀드가 뭔지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반등하면서 CTA 펀드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졌나라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 이쪽에서 이제 붕괴될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아직 상승으로 가는 추세를 그린 것은 아니다라고 시장 전문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CTA 펀드는 지수 추종으로 많이 떨어질 때 대량 매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적 매수 신호는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감, 서린 눈빛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550포인트를 이탈할 때 더 강한 CTA 펀드의 매물 출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6,650포인트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올라가면 그때 뭐 괜찮은 거죠. 그런 포인트는 보시고요. 또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델 아시죠? 최근에 하드웨어 기업들이 마진 압박에 따라서 줄줄이 AI 버블론 때문에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델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하향된 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인가 친구인가 파티를 즐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시장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 듭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볼게요. 테슬라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AI 기술주 올랐으니까 전력, 전선, 그리고 2차 전지주 함께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2차 전지는 ESS 배터리 쪽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에 강력한 그런 또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테슬라가 6.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삼성전자와도 연결될 이슈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AI5 같은 경우에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 차세대 칩인 AI6 개발 착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AI5 같은 경우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AI5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중반에 이 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7월에 계약 체결을 완료가 돼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담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줄기차게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게 전기차 산업을 넘어서 우리는 AI 쪽 그리고 로봇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일찌감치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중 앞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언급했고 대표적인 피지컬 AI가 자동차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바 당연히 이제 로봇과 연결해서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넬리우스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테슬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경쟁사들에서 자금이 테슬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 테슬라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2개월마다, 1년마다죠. 신규 AI 칩 설계하고 양산하겠다라는 목표 내세웠는데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에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고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해서 한번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근 대세는 AI 그리고 로봇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한 10시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듣고 다시 앵커 브리핑 이어갈게요.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8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기분 좋게 갭 띄우며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상승세 받으면서 3,900선, 3,94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900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 넘는 상승 탄력이 붙고는 있지만 장 초반의 상승 탄력, 지금 조금은 둔화가 됐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면서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종목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업종 안에서 상승하는 업종,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승장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그리고 반도체주가 오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미증시의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3가 호평을 받았는데 이 TPU가 주목이 되면서 국내 TPU 관련 종목들에도 훈풍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반도체 투톱 오늘 삼성전자 10만 원 선 회복을 해줬습니다. 약 3%가량 오름세고요. SK 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도 2.69%가량 상승. 다만 오늘 5%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7% 넘게 오르면서 이 TPU 관련해서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일단 이 반도체 소부장단의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이수페타시스가 TPU 안에서 이 최대 수혜주로 메리츠증권에서 제시를 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도 좋습니다. 지금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27일 새벽에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약 6%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가량 상승,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 오늘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어제 방산주들 조금 쉬어갔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느 정도 평화 합의안에 서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 쉬어갔었죠. 일단 오늘은 누리호 관련 모멘텀 타고 방산주들 다시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밸류체인이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전력 설비주들이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3%가량 상승, LS 일렉트릭도 3.67%가량 오름세입니다. 일단 전력기기 3사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2%가량 상승, 한국전력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까지 오늘 급등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조금 쉬어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급등하는 모양새 그리고 수급이 모두 다 몰리고 있다 보니까 조선 종목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2%가량 하락, HD 한국조선해양도 2%가량 하락하는 움직임 가져갑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어제 재상장한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9%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 하락하며 추가적인 하락세 붙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대신증권에서는 이 CDMO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업 구조를 집중하는 면으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목표가를 220만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약세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네이버는 조금 쉬어갑니다. 네이버 2.68%가량 하락인데 지금 내일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안 27일에 합병안 최종 의결이 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 반도체 같은 AI 밸류체인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짚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닥은요,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종 안에서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요.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특히 그리고 TPU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리노공업이 8%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1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TPU 안에서 테스트 소켓에 관해서 지금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심텍도 4%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5%가량 상승, ISC도 12%가량 튀어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반도체 상승과 함께 유리기판도 오늘 좋습니다. 필옵틱스 4.72%가량 오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 모두 체크해 보시죠.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조금 쉬어갑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 장중에 4%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 일단 상승분을 모두 내려놓고 있고요. 0.72%가량 소폭 상승 중입니다. 보로노이 1%가량 빠지고 있고 ABL바이오도 오늘 1%대 하락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오늘 조금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펩트론 같은 종목들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펩트론이 오늘 그래도 2%가량 반등하고 있고요. HLB도 3%가량 상승, 리가케바이오사이언스도 2%가량 상승 중입니다. 지금 파마리서치가 증권가에서 내수 회복에 대한 우려 리포트 이후로 어제 급락하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다만 LNC바이오는 5%가량 오르면서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 엇갈리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2차 전지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2%가량 오르고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90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리튬 가격의 상승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한 만큼 양극재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 앞으로 붙을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엔터와 게임은 조금 쉬어갑니다. 엔터주 3%가량 SM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도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일제히 2%가량 낙폭을 가져갑니다.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에이직 관련 반도체주들 그리고 TPU 관련 종목들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 상황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지수는요,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끌어주면서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3 그리고 TPU 효과와 함께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1% 넘는 상승세, 코스닥도 0.7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코스피가 장중에 3,94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점은 아쉽고요. 3,8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900선 내려놨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 들어왔지만 이 매수폭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3,900선을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폭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기관에 2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300억가량 순매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도 150억가량 사들이고 있네요. 개인만의 순매도가 오늘 양시장에 출회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를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사들일지 이 점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왜 운명을 건 싸움, 대결을 할 때, 경쟁을 할 때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저마다의 기업이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세의 기세, 기운을 구글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가 구글일까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은 구글인 듯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 핵심 산업과 기업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구글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구글이 돈을 벌어다 줄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이드라고 해요. 첫 번째는 구글이 직접 돈을 준다. 그러니까 구글이 발주하면 그걸 수주받아서 매출을 버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같이 번다. 구글이 생태계를 획장하면서 구글이 직접 돈을 주진 않아도 그쪽에서 벌어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이 직접 돈을 준다. 수주를 받아서 매출을 챙기는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관련해서 주를 세워봤는데 앞서서도 브로드컴이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섹터 붙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브로드컴이 가장 1위 강력한 수혜주로 현재 언급이 되면서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구글의 AI 자체 칩 TPU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서 구글은 에이직 반도체 기업 중에 최대 고객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큐 구글을 외칠 수 있는 게 구글에서 대규모 그걸 만든다, TPU 만든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수주와 직결되는 곳이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도 썼는데 엔비디아의 대항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자체 칩 개발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외부 고객용 서비스 부분에서 수조 원 단위를 구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객사이죠. 클라우드에 GPU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니까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도 직접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크론인데 서버 그리고 AI 칩용 관련해서 HBM, DRAM, 메모리를 공급
하죠. 이런 부분으로 마이크론도 직접적인 돈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납니다. 그 열난 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 시스템, 특히 액체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버티브가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매출 구조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버티브도 직접 돈을 받습니다. 아리스타 넥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 관련해서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구글이 잘 되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 직접 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글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구글에게는 뭐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떡고물이 떨어지고 또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 있으니 간접적인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엑센추어라고 우리도 AI를 도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컨설팅 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인데 GCP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 구글 클라우드 장에서 뭔가를 사고 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안 솔루션을 담당합니다. 최근 보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AI 시대에. 그래서 네트워크에 방화벽 치고 위협 리스크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그 다음 같이 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 몽고DB 기업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글이 잘 되면 이런 기업들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TPU 관련주도 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거는 당연하고요.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지금 거의 14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나요? 오늘 뭐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가 TPU 밸류 체인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내년 TPU 출하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데요. 최근 구글이 잘 간 이유는 제미나이 3.0 킬러 앱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체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3나 뭐 나노 바나나 이전에 열풍이 대단했었죠. 그런 부분이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에게 데이터를 보여줘라. 결과를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미나이 3와 나노 바나나는 고성장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해준다라는 이미지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캐펙스 설비 투자 연속적으로 늘릴 거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내년 증가폭이 올해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심시켰고요. 내부 고객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판매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전환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 보면은 구글과 엔트로픽이 TPU 100만 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에이즈 반도체 추가 고객사들을 확보하면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TPU 7세대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2배 확대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TPU양 다중적층, 고기능, 고성능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을 하면서 구조적인 성장 진입 가능성,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괜찮은 물건 있으면 가격 높게 팔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는 거고 PQ 동반 확대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가격도 올라가는데 물량도 많아지니까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구글의 TPU 독점적인 기업이 이수페타시스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게 메리츠증권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올렸고 오늘 급등한 만큼 이 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신기한 거는 주식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가 어딘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관심사이고 또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까 1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1월 범용 메모리가 50% 뛰었고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근접할 것으로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언급해드렸고요.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연내에 조기 통과 가능성이 있으면서 내년 영업이익 100조 원 가까이 될 가능성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권사에서는 자사주 얘기를 조금 더 포인트로 둬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끄집어냈고요. 3차 상법 개정안 더 센 이런 개정안이죠. 이제 여당 발의가 예정돼 있는데 자사주 5조 한 4천억 원 정도 추가 소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10조 원 중에 3조 원은 소각이 됐고요. 임직원으로 보상한 좀 인센티브 그런 개념에 한 1조 6천억 원 좀 빼면 자사주 한 5조 4천억 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내년 자사주 추가적으로 또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내년 분명히 실적 서프라이즈 날 거고 거기에서 돈이 마련될 거고 또 잉여 현금, 순현금 같은 경우에도 90조 원이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에게 좀 드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소각할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3개년, 27년에서 29년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이 상향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연간 100조 원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심심치 않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사이클의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하면서 KB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내년도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요. 완성차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대차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은데 둘 중에 더 나은 건 기아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내년 미국 점유율은 0.3%포인트 정도 성장할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신차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그걸 좀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대차보다 더 좋은 이유를 배당이라고 봤더라고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더 좀 쿨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당 6,500원에 배당 수익률이 약 5.7% 정도입니다. 내년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를 좀 강화하는데 앞서서 현대차보다 조금 더 미국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0.4%포인트, 유럽은 한 0.2%포인트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생산 판매를 늘면 마진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서 이게 또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미국은 하이브리드, 유럽은 전기차 그쪽으로 점유율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의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매수하라라고 기아를 얘기했고 현대차도 얘기했고 기아 15만 원, 현대차 34만 원인데 배당 부분에서 더 매력적인 건 기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품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전망입니다. SL, HL 만도 최소노인데 대미관세 일정 부분 줄어들었고 현지 생산하면서 그 수혜주의다라고 얘기했고 자율주행과 로봇 부품 이런 부분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업종 모멘텀 수혜주 가려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락하고 있죠. 분할 재상장 이후에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2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단지 유통 주식 수가 35%로 감소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순수 CDMO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으로서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급이
수급이 재편되면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오늘 떨어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향성은 우상향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약품 관세 이슈 리스크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2조 가까운 수주가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4공장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공장도 램프업이라고 점차적으로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요. 6공장 착공에 미국 공장도 검토 중인데 5공장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떨어져도 주가 방향성은 우상향이고 지금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220만 원이라는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반등 어떻게 평가하실지 친절한 이난희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어쩔 수가 없이 미국 시장의 그저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 그저 우리 시장이 아침에 반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매수 주체가 그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뭐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 시장을 중심에 있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러분들께서도 기술적 흐름을 보시면은 역배열에 있잖아, 그죠? 역배열에 있으면서 어떤 박스권인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흐르려고 하지는 않고 대부분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45만 원 갈 수 있다, 48만 원 갈 수 있다 이러지만은 일단은 50만 원 선에서는 약간은 좀 지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50만 원을 지지해 주려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이 다우 지수가 그죠? 지금 현재 그 라인에서 오늘은 일단 5일선을 살려놨거든요. 그럼 오늘 저녁에 조금 뭐 밀린다 하더라도 역시 이 다우 지수도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은 우리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움직임도 그 박스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2차 하락,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단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또 우리 시장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또 50만 원을 살짝 깨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멀리 보는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청사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크는 라인들을 이렇게 찍어주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그죠? 보면은 시장이 다음에 움직일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이제 매수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한 60만 원대 이렇게 좀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하루에 막 한 5천억씩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은 대부분 보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제 60만 원 사가지고 70만 원, 80만 원 간다 해서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다소 어떠냐면은 좀 심쿵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가를 조금 이제 스스로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이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만 보니까 내가 60만 원 샀는데 지금 50만 원이니까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지만 요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기서 조금 더 출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환율 많이 걱정하시고 그죠?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외인들이 살짝 들어왔다가 지금 보면은 한 500억 정도 들어왔다가 지금 또 싹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보이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외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정해지고 외인들도 지금 시장이 그죠? 추세선을 살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 박스권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한다라는 걸 치고받고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미국 시장이 약간의 어떤 추세선을 딱 살리게 되면은 또 앞에서 움직였던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면은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면
오늘은 또 좀 보면은 신규주들이 그죠? 지금 보면은 노타를 필두로 해서 노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풀리니까 투자 경고가 풀리니까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금 뭐 대통령 순방하는데 이 대표가 뭐 같이 동행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노타의 움직임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신규주 중에서는 수급 상태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장에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관망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나 지켜보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구조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신규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포지션을 취해서 보는 그런 방향성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조언 잘 또 저희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투자 전략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최근 관심 많으실 텐데 그 안에 투자 포인트 꼭 챙겨가세요.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수락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뒤이어 시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초청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두 정상이 통화한 뒤 SNS에 시 주석은 내게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며 내년 중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모두 방문하는 이례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통화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합성마약 펜타닐 및 농산물 교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중국은 시 주석의 방미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교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시죠. 근데 어쨌든 재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한 그럼 삼양 바이오팜 흐름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석지현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은 바이오 섹터인데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좀 갈립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조목조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네. 삼성에피스 홀딩스가 인적 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네. 시초가는 모두 이제 가격 제한 없이 결정이 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직전 가격 대비 47% 오른 179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CDMO 사업만 이제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명확해졌다. 이런 느낌 때문에 시장에서 좀 환영을 받은 분위기고요. 네. 이제 반면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이러면서 급등락이 심했지만 어쨌든 이제 178만 원 가까이에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등락은 심했지만 어쨌든 주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반면에 신규 상장한 삼성 에피스 홀딩스 흐름이 좀 반대였는데요. 네. 시초가 61만 1,000원에서 거래 시작했지만 곧바로 매도세가 쏟아졌죠. 그래서 장중 한때 42만 원까지 밀렸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초가 대비 약 28% 급락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또 차이가 발생을 한 건지 네. 어디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에서 네. 분석하는 바로는 예. 이제 두 회사 역할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분리됐고 그 이제 분리된 역할로만 이제 봤을 때 좀 이제 평가를 좀 다르게 매긴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글로벌 이제 CDMO 업계에서 이제 톱티어에 꼽히는 예.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적 분할로 사업 구조가 이제 CDMO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네네. 굳혀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재 1에서 5공장까지 생산 능력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고수익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에 이제 CDMO만 남게 됐다. 그래서 훨씬 명확한 사업 모델을 갖게 됐다. 이런 이제 평가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이제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약 개발사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제 상용화까지 기간도 10년 예. 가까이 드는 만큼 이제 지난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매출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받는 배당이 유일한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분할 재상장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를 준 것 같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좌충우돌 겪게 되는데 그런 흐름을 좀 리스크? 지금은 이제 배당뿐 아닌가 이런 또 인식이 있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뭘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예. 어제 시장에서 돌았던 게 이제 삼성 바이오랑 에피스의 적정 가치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리서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적정 기업 가치를 70조에서 105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반대로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조 원 범위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30조 원대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총과는 이제 좀 간격이 많이 크죠. 10조 원에서 예. 20조 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스 홀딩스가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을 따로 승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좀 어렵다 이런 점 그리고 또 초기 플랫폼을 위한 그 실탄이 한 1,000억 원 정도인데 ADC나 뭐 이중항체 같이 좀 다른 신개념 이제 모달리티로 이제 그 개발을 하려면 이 1,000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예. 그러면 증자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그런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예. 어제 예.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예. 7% 정도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끌어준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양 바이오팜 이야기를 또 바로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같은 날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에피스홀딩스랑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삼양바이오팜이 아침 9시 22분부터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직상장으로 상장이 된 만큼 기존 주주들의 청약 물량이 좀 많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회사 자체 실적도 탄탄하다. 예. 이런 이제 시장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상한가 이제 직행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양 바이오팜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요. 생분해성 봉합사 시장에서 글로벌 원사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7종의 파이프라인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형암이 7종이고 혈액암이 5종. 그래서 총 12종의 항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약 개발사로 치면은 그 항암제를 특히 그 중에서 개발하는 곳은 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돈이 잘 벌린다는 미용이랑 성형 분야까지도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주주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게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어제 장 상황만으로 보면 합산 한 7% 정도 오른 게 맞는 거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홀딩스랑. 7% 올랐고 이제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상한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기업 가치를 잘 살려서 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Y2 솔루션의 미국 합작법인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M&A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기업 가치 점프업을 노리는 또 투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과 비교하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M&A 규모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 보고서가 나와서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투자은행 리링크 파트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M&A가 총 21건, 금액으로는 6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간 총액이 3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봐도 거의 2배, 금액 기준으로 한 1.8배 증가한 그런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평균 거래 건수가 한 이제 19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것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사이클이 다시 이제 온기를 되찾았다. 이런 평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M&A 딜 중에서 세포 그리고 유전자 쪽 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체결된 주요 M&A 좀 이제 뜯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그 중에서도 공정을 좀 단순화하고 또 대량 생산에 유리한 그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M&A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3월에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조작하는 기술을 가진 이소바이오텍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세포 치료제라고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몸 안에서 이제 그 세포나 유전자를 이제 빼내서 밖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넣는. 그러니까 이제 배양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이제 환자의 그런 이제 빼낸 그런 혈액을 안전하게 이제 운송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고가에다가 그리고 많이 생산을 못한다는 점이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이제 한계로 주로 꼽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3월에 한 딜은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그러니까 굳이 밖으로 이제 혈액 등을 빼지 않고도 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유전자나 세포들이 이제 조작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을 M&A 하기 시작했다. 이제라는 흐름입니다. 길리어드 자회사
카이트 파마라는 곳은 정맥 주입만으로 DNA를 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플랫폼을 가진 인터리우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예. 또 10월 지난달에는 이제 BMS라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이라는 회사가 RNA 기반 세포 치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비탈 테라피틱스를 또 인수하는 이런 딜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딜의 공통점을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굳이 몸 밖으로 이런 세포 유전자를 이제 빼내지 않고 몸 안에서 스스로 이제 조작해서 뭔가 이제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성을 좀 바라보는 M&A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또 주목을 받잖아요. 네. 여기가 국내 기업인 Y2 솔루션의 이제 합작법인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왜 이제 미국 Y2 솔루션 미국 합작 법인인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주목을 받냐면 이제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있는 황반 변성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대량 생산에도 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황반 변성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검증 단계에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황반 변성 치료제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기증받은 그러니까 기증받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죽은 사람의 네. 그런 안구로부터 이제 그 세포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건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지금 임상 1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황반 변성 치료제를 인식한, 그러니까 치료제를 받은 사람들의 시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리고 또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학회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M&A 러브콜도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좀 이제 어필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생산성 측면을 이제 잠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증자 한 명한테 받은 이 세포를 수만 명한테 투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생산 시스템을 거의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상업화가 돼서 막 생산을 하고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그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임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는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거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아니라는 점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룩사의 방식이 어찌됐든 상업화 측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룩사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은 지금 사실상 없고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임상 개발 현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임상 데이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력이 이제 더 나쁜 환자군, 시력이 아주 나쁜 환자군에서 22글자를 더 읽는 이제 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22글자를 더 읽는다는 것은 법적 실명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중대한 이상 반응도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입증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 뭐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어찌됐건 이것을 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는지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임상 성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대비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네. 소개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기술 이전이나 M&A 논의 같은 네.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현재 진행된 상황인가요? 네. 예. 이제 비밀
조항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예. 이제 어디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분명히 이제 계약 체결 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M&A 미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이제 조건을 건 그런 협약도 지금 물밑 중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 만큼 이제 향후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쯤에서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M&A 소식이 또 들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거 넘어서 Y2 솔루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Y2 솔루션의 미국 합작법인 그리고 분할 재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략 그리고 분석 들었습니다. 석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요즘 SNS에서 미국 셀럽들 사진을 보면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얼굴이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미국의 성형 트렌드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외모는 바로 주름 하나 없이 이렇게 땡긴 피부랑요. 볼륨감 넘친 입술이랑 이마, 그리고 또 눈썹을 또렷하게 강조하는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흐름이 왜 갑자기 생겼냐면 재밌게도 시작은 정치권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그 주변 인사들인 크리스티 놈 국토 안보부 장관, 킴벌리 길포일 주그리스 대사, 그리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이들의 외모가 SNS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처럼 공유되기 시작한 건데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자택 마러라고 해서 착안해 이 트렌드를 마러라고식 외모 혹은 마가 여성 스타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틱톡이나 인스타에서는 이게 요즘 미국 셀럽 얼굴 템플릿이다 이런 말도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말도 들어보면 20, 30대는 요즘 자연스러운 얼굴보다는 현대 귀족의 가면 같은 인공적인 류를 선호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트렌드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트렌드에 대한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 정치 성향과 외모를 연결해서 조롱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또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관련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파마리서치입니다. K뷰티 열풍과 또 스킨부스터붐의 핵심 기업이죠. 이 주가가 한때 300% 급등했던 만큼 기대감도 컸지만요. 최근에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크게 식었습니다. 71만 원 선에서 오늘 기준에서는 41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증권가는 오히려 4분기부터 다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요 확대 그리고 4분기 실적 반등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LNC 바이오입니다. 스킨 부스터 리투오가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는 속도로 팔리면서 가이던스가 30억에서 50억으로 상승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진짜 대박인데요. 매출이 2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556% 증가했습니다. 완전히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요. 특히 해외 확장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중동, 인허가를 넓히고 있고 또 중국 법인 매출까지 들어오면 수익성 개선이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풀페이스 트렌드가 K뷰티 시술과 국내 관련 기업들의 실적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더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 파마리서치나 LNC바이오는 사실 수술의 영역은 아니고 이제 시술의 영역이죠.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이 이제 시술을 선택하지만 수술이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요즘엔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까지 이제 합세를 하였죠. 스킨 부스터 쪽에. 그게 뭐 인체 유래에 뭐를 쓰냐 해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스킨 부스터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요즘에 유튜브 운영 많이 하셔서 나와가지고 막 그 성형한 거를 직접 보여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비포 앤 애프터를. 그 서울대 나오신 분 수능 푸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수능 문제 푸는데 지금도 다 맞히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수술을 왜 하는지 알긴 알겠더라고, 진짜. 주먹 코인 남자분이 단숨에 연예인 그 남자 아이돌 코가 되면서 인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섭지 않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시고, 그렇죠? 수술이 너무 두렵다, 뼈를 깎기가 무섭다고 하시면 저렇게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의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최대치의 피부 능력을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도 아주 뜨겁고요. K뷰티가 화장품만 강한 게 아니라 저런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이 워낙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만 합니다.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또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종목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너무 더운 날 물이 있어요. 물을 마셨는데 그 물 한 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00ml 정도를 마셔야 되는데 300ml밖에 안 들은 거예요, 이게. 약간 삼성전자 항상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물론 구조가 됐어요. 2021년에 마지막으로 물리신 분 구조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너무 그 맞죠? 제가 비유가 딱 맞지 않나요? 아니 350ml만 주는 거예요, 물을. 좀 시원하게 그냥, 아니 물 2리터짜리 그 큰 거 페트 한 병 주면 안 됩니까? 이게 그 갈증이 말이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항상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또 뭐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일단 살았으면은 이제 더 잘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96,000 그 부분에서 구조를 당해서, 그래요, 구조 당한 것까지 좋아요. 근데 99,000원 10만 원, 이거는 좀, 그러니까 113,400원까지 찍긴 했는데, 이 원하는 거는 증권사 목표주가처럼 그냥 15만 원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한 방 가주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엔비디아도 그렇고 계속 신고가를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계속 또 이제 갈팡질팡하는. 이거 내가 구조를 받긴 받았는데 너무 그동안 얼마나 지겨웠나. 4년 동안 이렇게 끌었는데 여기서 또 참지 못하고 그 갈증을 느끼는 바람에 팔아버리면은 또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15만 원 가가지고 이거 언제 또 15만 원 갔어. 이게 참 삼성전자가 타이밍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엔비디아나 무슨 브로드컴이나 이런 걸 자꾸 이제 봐서 더 그래요, 지금.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만 텀을 주면은 다시 신고가를 가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지루한 시간의 어떤 정도가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진 않아요. 정상인의 어떤 참을 수 있는 참을성, 인내심의 정도 기간을 안 벗어나는데 삼성전자는 인내심의 기간을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 일단 개요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워낙 다들 아는 종목이지만 지금 뭐 분야가 이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한글로 했었는데 LG전자가 이렇게 영어로 했었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영어로 바꿨어요. 뭐 이거 사실 저는 그냥 한글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이게 글로벌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DX 부분 9개, DS 부분 5개, 해외 지역 총괄과 230개 종속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X가 그게 TV, 냉장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반도체 부분이 DS 부분입니다. DS가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SDC는 옛날에 디스플레이 부문이에요. OLED 패널, 그다음에 자회사의 그 하만, 차량용 오디오 회사 있죠. 그게 디지털 콕핏, 그다음에 카오디오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콕핏은 무슨 뭐 조종하는 전체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업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 뭐 갖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DS 부분. 왜 DX 부분이 더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중요도가 높을 때. 지금은 저쪽에 꽂혀 있죠. DS 부분. D램 낸드 플래시가 지금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있잖아요. 용산 전자상가에서 D램의 재고가 동나고. 예전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동날 때랑 비슷한 이 모습이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고 그때 비메모리 반도체 GPU 쪽이었잖아요. CPU, GPU가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가 메모리 반도체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런 현상이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이 역시나 지금 하드캐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DX 부분이 그 다음.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기에 또 가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가전도 이제 선방을 해야 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죠. 가전이 굉장히 좋았다면 LG전자도 주가가 좋아야죠. LG전자는 지금 주가가 LG전자 얘기를 또 괜히 꺼냈네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 가전 부분 빼고 나머지가 워낙 괜찮으니까 그 LG전자의 가전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면 또 그 부분이 뼈 아프잖아요. 거기랑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는 걸 비교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TSMC 주가를 보게 돼 있지. 솔직히 그래 LG전자보다 낫잖아. 우리 LG전자 주주들을 생각해. 사실 그건 이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맞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앞에 엔비디아 TSMC가 있기 때문에. 자, 뒤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고민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줄먹. 자, 트럼프가 추는 춤이죠. 자, 이번에도 경주 에이펙에서 또 저 노래를 틀었었잖아요. 트럼프 그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줄먹 줄 때 먹어라.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이런 아까 전에 말한 제가 한 2리터짜리 물이 필요한데 350ml 정도만 주고 그러니까 줄 때 먹을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너 2리터짜리 물 먹으려면은 350ml 물 마시지 말고 지금 더 참아. 근데 그게 2리터짜리 물을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더 갈증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그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걸 당해왔던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야, 너 350ml 한 잔, 그 우유 한 팩 정도잖아요. 250ml, 350ml짜리 이거. 그냥 그거 참으면 내가 2리터짜리 물을 줄게. 맨날 시장에 그렇게 꼬셔놓고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계속 말라서 얘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350ml 물 한 잔 줄 때 그거라도 마셔. 안 그러면 삼성전자 맨날 뒤통수 쳤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계속. 줄먹 봐라. 줄 때 안 먹으니까 또 이렇게 되지 않느냐. 11만 3,400원에 또 물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이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96,400원인가 그때 물렸을 때 2021년에 물려가지고 그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이 적극적으로 못하냐면 그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96,400원 갈 때 목표 주가 10만 원, 12만 원 나왔다고요. 또 물 2리터 줄 것처럼 해가지고 안 팔았죠 사람들이. 근데 96,400원 딱 물린 거예요. 증권사에 사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또 만 4년을 또 이 허송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놓고 또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 15만 원, 20만 원 나오니까 또 2021년에 기억이 또 되살아나는 거예요. 야, 그때도 10만 원, 12만 원 나온다고 했다가 야, 9만 6천 원에 나 물리게 만들었는데 또 그럼 나는 또 지금 11만 원에 물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갖고 또 속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1만 원에 또 샀더니 야, 바로 또 거기서 만 원만 10% 손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을 노르신 거예요. 자, 다시 3년보다 한익이 더 오를 시대 오는가. 하이닉스가 워낙에 강하게 가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가려고 했더니 삼성전자가 딱 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AI 버블론이 터져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또 정말 이거 왜 이런가 삼성전자 타이밍이.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겁니다. 그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매번 봐왔던 그 장면이 지금 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그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자, 진짜 괜히 10만 전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15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오고 16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와도 안심을 못 하는 거예요. 맞네. 10만 전자네. 지금도 주가를 보세요. 99,000원. 이게 무슨 아홉수도 아니고. 아홉수도 아니고 왜 이게 999짜리 끼어 있는 겁니까, 이게? 자, 여기 나오죠. 국장은 역시 줄먹인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 트라우마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들이 안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단번에 그냥 이 11만 원 요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물 2리터죠.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까지 뻗어서 쭉 가야 돼요, 이게. 근데
답답하네. 이게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이 커뮤니티에 제가 이거 4개만 해서 그렇지 이런 비슷한 류의 이 멘트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종목입니다. HLB. 자, HLB도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자, HLB도. 자, 얼마 전에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가고 있네요, 또.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주가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HLB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이 신약 개발 업체로도 바이오의 이 온기가 오나? 또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근데 뭐 저기 달아놓은 걸로 보면은 그쵸, 부정적이긴 하죠. 자, 봅시다. 체해진단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 제조 판매, 헬스케어 사업부랑 해외 종속회사를 통해 신약 개발을 수행하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다. 이게 나와 있고 헬스케어 사업부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의약외품 제조 판매, 종속회사에 HLB ENG가 있네요. 저게 특수선박. 자, 저게 그러니까 HLB가 원래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렸죠. 현대 라이프 보트예요. 구명정, 우리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 보트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HLB ENG로 남아있는 게 그 특수선박 및 GRE 파이프 제조하는 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사실은 주력은 저기에 지금 아무도 집중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이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제약바이오 부분, 그다음에 항암신약 물질, 여기죠. 누구도 HLB를 지금 당연히 항암신약이 리보세라닙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사실 저기 초점은 안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속회사의 HLB ENG로 지금 명맥이 남아있는 회사고요. 자, 이 이슈 보겠습니다. 뉴스 볼게요. 뉴스가 오늘 뭐 마지막 남은 합병 그거네요. HLB가 뭐 큰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HLB 사이언스와의 합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대 0.0446318 비율이에요. 하여튼 뭐 그 비율까지 알 필요 없고 그런 비율로 합병이 돼야 되는데 이제 HLB 사이언스는 이제 해산되게 되는 거죠. HLB 회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달 31일이면은 이 끝나게 되고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로 되는 거고 임시 주총을 통해서 이미 최종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HLB가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합병해가지고 HLB라는 회사로 딱 하나로 우뚝 서는 그 과정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런 수순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다지 기다린 뉴스는 아니고 리보세라님이죠, 리보세라님.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리보세라님이 그렇죠? 자, 가자 단타 놀이터. 자, 저거는 GIF 파일이어서 저게 뭐냐면 이제 여자분이 물을 먹다가 살해가 걸렸는지 물을 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뭐 단타 놀이터라고 지금 이것도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안 오르니까 그냥 줄 때 먹을 수 있는 단타밖에 안 된다 그거고. 자, 네가 어쩐 일로 장시작을 불기차게 했는가 했다. 자, 이것도 사실은 HLB 싫어하기보다는 이분이 HLB 애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딱 봐도 느껴지시잖아요.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썽 부리는 애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말썽 부린다고 내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말썽 부려도 내가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게 그러잖아요. 아우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렇게 말썽쟁이야. 자기 닮은 거죠. 근데 어쩔 수가 그 말은 또 욕을 하는 거지만 그런 거죠. 그냥 양봉구경이 이렇게 힘든 건가? 땡땡. 그러니까 이제 그 워낙에 이제 곤사마 이 그 회장님이 친숙하시잖아요. 요즘에 그 ABL 바이오 이상훈 회장님이 뜨고 계시다고 했죠. 막 상훈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 친밀한 표현이에요. 워낙에 친근한 이미지고 방송에 노출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애증이죠. 좀 가게 좀 해달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그런 거고. 다 죽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나는 크게 묵을란다. 그쵸? 지금 HLB나 코오롱 티슈지는 이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정말 터지면 하이리턴이에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그 옛날에 이 지금 무릎 연골 치료제 그게 지금 FDA 허가 가능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임상 3상에서 FDA 허가까지 가는 문턱 사이에 어딘가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HLB도 리보세라님이 거기까지 가려고 했을 때 가장 뜨거웠잖아요. 거기 문턱에서 멀어지자 지금 다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근데 만약에 다시 한번 리보세라님이 물론 이건 지금 항서제약이 필요합니다. 코오롱 티슈는 지금 병용이 아니고 얘는 지금 항서제약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서제약이 지금 잘해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FDA 허가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진짜 하이리턴이거든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얘네들은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고 얘네들이랑 조금 달라요. 걔네도 하이 리턴이었지만 걔네들보다는 HLB나 코롱 티슈진이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왜냐면 여기는 신약 개발이거든요. 신약 개발. 기술 플랫폼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약 허가를 받아서 FDA 허가가 통과가 돼버리면은 K 신약이 세계에 꽂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이 리턴이죠. 어쨌든 이분은 바이오 중에서 아마 기술 수출 플랫폼보다는 이 완전 신약 개발 업체에다가 크게 먹으려고 지금 더 큰 감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거 말고도 지금 뭐 물을 탔다, 더 뭐 매수를 했다 이러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HLB 굉장히 팬덤이 강한 종목이고 매수도 추가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기서 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의 사파는 제가 준비를 안 했고요. 이 마켓 마블 코멘트에 제가 오늘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거를 제가 꼽았어요. 자, 이게 삼성전자에 있는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너무 공감이 되어가지고 이게 만든 이미지인지 아니면 어떤 주식 커뮤니티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했는데 어떻게요? 덜덜. 왜냐하면 지금 이런 모습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딱 세 컷으로 정말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꼽았습니다. 자, 개미들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빵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무슨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꽁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표정을 장화시는 고양이의 그 눈물 어린 그 고양이 표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몰빵해요? 사요? 집 팔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장에서 기술주의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장에도 온기가 돕니다. 구글 제미나이 3의 호실적 그리고 AI 시장 확대 기대감, 또 12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이 시장의 상승 재료인데요. 다만 장 초반 3,946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장 시장 상황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 대비해서 일제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 넘는 급등세 3,94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900선을 내려놨고요. 3,890선도 내려놨습니다. 약 1%가량 상승세 3,88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오늘 장중에 0.43%가량 지금 오름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상승세가 둔화됐고요. 86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1.42%가량 오름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의 상승세가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현재 시간 기준 47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는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 약 1,0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500억가량 팔고 있네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수폭이 크지는 않고요. 외국인 380억가량 순매수, 기관은 13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을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매수폭이 커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개인의 300억가량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열어보시죠. 일단 계속해서 고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
1,470원 선을 넘어서면서 고환율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래도 1,472원 선으로 장 초반 대비해서 3원가량 내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국내 반도체주가 구글 알파벳의 제미나이 3 호평이 이끈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알파벳이 TPU로 인한 비용 절감 속 AI 투심을 개선했는데요. TPU는 구글이 만든 자체 AI 칩입니다. 제미나이 3에 탑재되어서 성능을 인정받고 있죠. 이에 오늘 국내장에서 TPU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TPU 관련 핵심 밸류체인 기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14.3%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쇄회로 기판 기준 TPU 내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TPU를 중심으로 수익성과 매출이 동시 확대되는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TPU 밸류체인이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TPU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동박을 제조하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오늘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수페타시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연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79%가량 오름세고요. 14만 3,6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오늘 5% 넘게 강세입니다. 4만 3,3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소킷 관련해서 AI 밸류체인 반도체 소부장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8% 넘게 상승세 6만 1,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위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자사주 규정이 강화된 상차 3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주목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3차 상법 개정으로 삼성전자가 최근 매입한 자사주 10조 원 가운데 5조 4천억 원가량을 추가 소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램 가격이 50%가량 상승하면서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4% 넘게 오르면서 10만 전자를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를 내려놨습니다. 2.59%가량 상승 99,100원 선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도 1.54%가량 오름세입니다. 52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스퀘어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단의 주목이 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오늘 6% 넘는 강세입니다. 29만 5천원 선 거래됩니다. 환율이 연일 1,470원대를 웃돌면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재량 운용할 수 있는 전술적 환 해지 방안과 한은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방안 등도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환율이 이렇게 연일 고점을 경신하면서 거래 대금을 달러로 결제받는 수출주가 고환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대차 주가 1% 넘게 상승했다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0.78%가량 상승 중이고요. 25만 9,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 주가도 1.35%가량 오름세 11만 2,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글이 쏘아 올린 AI 랠리가 오늘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는 있지만요. 여전히 고환율은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 환율이 1,500원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고환율 기조 속 세워봐야 할 전망,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77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472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환율 오늘 분석해 드릴게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환율 너무 궁금해하신다고 하는데 또 오늘 좋은 소재를 갖고 와주셨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네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환율이 뭐 어제 1,470원 넘어서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 네. 보니까 지난주 내일이 올랐더라고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번 주도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뭐 간밤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거 좀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뭐 환율이 이러다가 뭐 1,480원 넘고 뭐 1,500원까지도 가겠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국민연금이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 주범으로 늘 몰리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도 사실 이제 탄핵 국면 접어들면서 이제 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하고 또 하는가 외화 수업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소방수로 좀 나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된 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환율 급등을 막을 수는 있지만 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카드는 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워낙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이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좀 동원해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첫 회의를 했는데 딱히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뭐 예.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네. 국민연금 이렇게 4자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이제 어저께 한 건데 국민연금이 동원될 거라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에 뭐 이창용 한은 총재하고 이제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가졌을 때 뭐 국민연금 같은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열흘 만에 첫 회의를 가진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언젠간 등판하겠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첫 회의니까 뭐 어제 기재부에서 이제 언론 공지를 한 게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사실하고 이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네. 밝혔는데 이 방안이 가능한지 과연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약간 퀘션 마크긴 한데 이날 뭐 딱히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재부 하는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 복지부까지 이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러네요. 상당한 거고요. 결국은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수급상 달러 수요를 억제하거나 달러 공급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국민연금을 끌어들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시장에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예. 국민연금이 사실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꽂혔던 게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이제 월급에서 원화로 나가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에 원화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시장에서 사면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1,322조 원이에요. 이 중에 58.3%를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뭐 대투자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이후 뭐 지금 이런 상태도 그렇지만 뭐 국민연금은 이제 5개년 단위로 그 자산별 목표 비중치를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계속 트렌드가 해외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고 이제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추세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한꺼번에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분기별로 달러 매수 한도를 좀 정해놓고 이제 조금씩 사들이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거래를 하는데 계속 해외 투자 수요는 있고 환율은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환율이 고점일 때에도 달러를 국민연금 사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스케줄만 봐도 한 달에 한 20억 달러, 한 30억 달러씩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인 환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한은과 국민연금이 외환수합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기간이 사실 올해 말에 끝나거든요. 이걸 이제 연장하는 논의 이런 두 가지 카드 정도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렇게 하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공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저 일단 네. 환해지라는 거는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그 환위험을 좀 피하고자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미리 정한 그 환율 수준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인 건데 예를 들어 만일 지금 이제 1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환율 1,500원에 환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1년 후에 투자한 걸 회수해서 달러로 가져와서 이걸 원화로 환전을 할 때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환손실이 나잖아요. 예. 비싸게 주고 달러 샀는데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환전할 때도 1,500원에 환전하겠다라는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피할 수 있고 뭐 대신 이제 환율이 반대로 올라서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선물하는 거래를 통해서 환해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위해서 선물안을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제 1년 후에 달러를 1,500원에 다시 팔겠다라는 계약을 예. 보통 이제 은행이랑 예. 합니다. 예. 은행이랑 하게 되면 이제 선물안을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은행은 이 선물안을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도 사실 선물안을 이렇게 매입을 해주면서 이 위험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어디선가 빌려와서 1,500원에 국내 시장에서 팝니다. 그럼 이제 원화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 받은 원화를 누군가한테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가지고 빌려온 달러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하는 예. 이런 식의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를 빌려와서 달러를 팔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이 원달러 환율 현물화 시장에는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라는 거는 사실 환율이 장기 평균을 이례적으로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랐을 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기계적으로 환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 그리고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전략적 환해지에 나설 만한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국민연금이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걸 밝히면 그 선에 그 전후로 해서 이제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걸 예. 밝히지는 않는데 시장에서는 대략 한 1,480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요 정도 됐으면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한은과 수합 계약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할 때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은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이제 수합을 하는 겁니다. 원화를 한은에 주고 한은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현물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달러 그러니까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한은과의 수합 계약도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한국은행과 외환수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올해 말까지 이제 외환수합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 증액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열렸죠. 있었었는데 네네. 거기서 혹시 환율 논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자 궁금하네요. 협의체가 이제 열렸고 예. 이제 기금운용위원회도 열렸으니까 네네. 사실 전략적 환해지 같은 거는 기금위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기금위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뭐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기금위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딱히 논의된 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경 복지부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뭐 기금운용본부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요구인 거죠.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환율 얘기 없이 기금위가 끝났고 여기서 뭐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승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를 높일수록 이제 기금 보완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 수익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건데 네. 그게 기금에서도 이런 환해지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는 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그리고 환해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분석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안정성 이건 좀 담보됐으면 좋겠는데 좀 복잡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제 동원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인 듯도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사실 상대 통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원화 대비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계속 꾸준히 이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하고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1일에 그러니까 한미 환율 합의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 투자 기관의 해외 투자는 위험 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제 뜯어보면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대규모 환해지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추구한다. 이런 게 미국이 보기에는 그러면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 문제를 삼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환율이 오르는 게 국민연금 때문은 아닐 텐데요. 이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율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외환시장도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달러에 네. 대한 공급, 수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이제 금융 변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달러 공급 요인은 별로 없고 수요 요인은 많으니까 대부분이 달러가 이제 계속 오르겠네라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처럼 정부가 대규모로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런 눈치가 좀 보이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요 요인을 좀 보면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서학개미 해외 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제 동학개미 이어서 서학개미들이 막 이제 부상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올해 더 해외 주식을 많이 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사실 달러 공급 요인이라는 게 수출 잘해서 해외에서 번 달러를 가져오는 게 이제 공급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수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이거에 따른 달러 유입을 좀 기대할 볼 만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에 갖고 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일단 기업들의 해외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하면서 요구했던 미국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그때 필요한 달러를 확보를 하려면 지금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굳이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 만약에 그 투자 수요가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갖고 있으면 달러가 더 오를 텐데. 그러니까 올해 수출이 잘 됐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년까지 잘 될 거냐 이런 보장이 없는 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내년부터는 수출 성장세가 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 공급이 더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네. 우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찌 보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환율이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서 이제 직접 매입하는 비중이 전체 6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외환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손이었던 예. 건데 지금 워낙 서학개미 투자 많아졌고 이제 뭐 기관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입하는 비중이 18%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달러 현물한 일평균 거래 규모에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고 환원하고 통화사업을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센터장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지금 이 환율 구조를 보면서 다들 예. 이제 일시적으로 뭐
이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이래서 끌어내릴 수 있는 환율은 아닌 거고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많이 하면 네. 이제 달러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인들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실제로 설비 투자를 하든 뭐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인들을 늘려야 그럼요. 되잖아요. 그건 이제 네. 정부가 뭐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요인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외국인들의 원화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좀 이제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달러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작은 시장이고 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원화를 달러로 이제 환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뭐 24시간을 늘리고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이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 시장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러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들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돌리는 방안들도 이제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정부가 대기업들한테 달러를 좀 시장에 내놔라라고 이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에도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이제 큰 수출 기업들 5개 기업의 경영진 만나서 외환 수급 개선 좀 해야 되니까 여기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좀 바꿔서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요청만으로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기업들이 가져와서 환전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유인을 만드는 거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얼마든지 원화로 바꿀 수 있게 은행의 달러 거래 한도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기업의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화의 국제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워낙 이제 좁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은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인데 뭐 이제 엔화라든가 유로화에 대한 환율은 재정 환율로 우리가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게 원화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지금 중국 이런 데도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통화가 아니라 워낙 지금 K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붐이 일고 있으니까 이제 K 통화 국제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런 거를 위한 이제 정부의 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환율 안정하는데 좀 여러 가지 과제가 있네요. 그래도 네. 뭐 그 방법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의 구조나 국민연금의 역할 평소에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한 번에 쫙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권서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환율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데뷔 69년 한국 방송과 연극의 산증인이었던 그는 마지막까지 연기를 놓지 않은 현역 최고령 배우였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무대에 선 뒤 TV, 영화 연극을 넘나들며 10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1991년 사랑이 뭐길래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허준, 이산 등 사극에서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명품 연기를 선보였다. 하이킥 시리즈와 예능 꽃보다 할배로 제2의 전성기를 열며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은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최근까지도 연극 리어왕, 앙리 할아버지와 나 등에서 노년의 열연을 펼쳤고 2024년에는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수상 기록을 남겼다. 평생 언제든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던 그는 끝내 무대를 떠났지만 그의 연기와 열정은 세대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수락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뒤이어 시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초청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두 정상이 통화한 뒤 SNS에 시 주석은 내게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이를 수락했다며 내년 중 시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나의 손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모두 방문하는 이례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통화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합성 마약 펜타닐 및 농산물 교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중국은 시 주석의 방미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교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간밤 구글발 훈풍을 타고 이렇게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구글이 이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이 알파벳 주가가 6% 넘게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6%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렇게 AI 낙관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반도체주에 온기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이어서 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주를 필두로 유리기판 그리고 전선, 2차 전지, 온디바이스 AI까지 오늘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발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 외에도 이 간밤에는 외국계 IB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또 이에 따라 고객사들이 그 프리미엄을 붙여줄 거라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83만 원 상향 조정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반도체주가 강세이다 보니 이 유리기판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구글의 7세대 TPU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밤에는 구글의 TPU 제조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11%가량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에서도 이수페타시스가 유일무이한 이 TPU 관련 협력사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급등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선주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이 이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모조리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안에서는 최근 상장한 노타가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에이펙트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오랜만에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차세대 AI 칩인 AI5 칩에 대해서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또 다음 칩인 이 AI6 칩 출시도 앞두고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주가도 7%가량 튀어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최근 리튬 값이 오르고 있는 것도 오늘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오늘 산들바람 부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 이 간밤 아이온큐가 양자를 기반으로 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온기가 퍼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을 시작하기 전에 KB증권이 이번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특히나 영업이익이 97조 원을 돌파할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관련된 분석 속에 목표가 16만 원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이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도 오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10조 클럽에 입성을 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TPU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다며 목표가를 14.3%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4분기에 최대 실적을 전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하나마이크론 주가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인적 분할 후 재상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투심은 약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로켓헬스케어는 오늘 주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당뇨발 AI 재생치료에 대한 이 임상시험 시작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투심이 강하게 자극이 됐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스맥입니다. 로봇주인데요. 이 최대 주주인 S&T 홀딩스가 스맥의 지분을 20% 이상 늘리면서 이제는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목적을 공식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며 스맥은 이제 맑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비아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기업인데 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가비아에 대한 공개 매수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얼라인 파트너스는 가비아 지분을 약 9%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 매수가 전량 성사될 경우에 지분율은 19%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상 11월 2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뭐 어쨌든 양시장이 3거래 만에 반등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장중에 3,946선까지 갔다가 현재는 3,882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장중 고점 탄력이 둔화된 것이 외국인 매수세였다가 매도로 좀 전환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주네요. 삼성전자 2.9%, SK하이닉스는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7%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77원 고점에서 1,472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섹터 이런 쪽으로 결국 매기는 이쪽으로 쏠리는 흐름들이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상승폭이 둔화된 오전장 흐름 그래서 오후장 넘어가는 기점에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포트의 변화 잘 살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